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현재 법사위 이소위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 파견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현재 이 법은 법사위 이소위에 계류 중인데 다국적 군에도 파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은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 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쟁 또는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행해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18대 국회에서도 유엔 평화유지 활동법 제정 당시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전투 임무를 주도하는 다국적 군 파견 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소위 계류 중인 이 국군의 해외 파견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에서도 침략 전쟁이나 전쟁에 휩쓸릴 수 있는 다국적 군 참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군의 분쟁 개입으로 인해서 국민과 재외동포의 안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우리 국군이 다국적 군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이후에 고 김선일 씨가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되다가 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 군 파병을 아예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이러한 파병 법안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 이태호 지사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도와주신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신 서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법이 처리돼가지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파병 업무를 아주 일상적 업무로 온갖 종류의 파병을 모두 다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 헌법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국내 사정이 파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호 박사, 우리 재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호 박사도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헌법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대가 국토 방위 외에는 절대로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못 박아서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이런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자기 지침을 만들어서 임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유일하게 유엔 PKO법에 대해서만 입법화했을 뿐인데 국군은 이미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 국군부대 및 군요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사실 온갖 종류의 파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파병 업무 훈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UAE 파병 같은 사실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원전 수주를 이른바 세일즈 외교라는 식으로 헐값에 수주했다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종의 사실 상업적 파병이죠. 근데 명분은 교육훈련이라는 명분을 해가지고 파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여태까지 위헌적이고 적법하지 않았던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금 파병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에 파병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할 취지로 이 법을 추진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국방위에 제출된 법안은 이제까지의 파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늘린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목적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온갖 종류의 파병이 국회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국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파병법안이 있습니까? 파병 동의안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방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파병을 얼마든지 쉽게 하기 위한 파병 자판기법이 이번 법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라크 파병 같은 거 우리 국방부가 국민에게 국회에게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서라고 내라고 그러면 한 페이지짜리 사실 부풀려진 실적 보고서만 냈지 이라크 전쟁이 중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라크 참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라크와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이라크 시리아 전체가 무한 무장 갈등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게 평화 유지를 한다는 우리 군은 우리 정부는 어떤 책임 있는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다국적군을 일상화하겠다는 파병 법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UAE 파병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심사보고서를 낸 바 있는 파병인데 안타깝게도 국회는 올해도 이 파병 법안의 연장을 동의해줬고 나아가서 이런 파병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파병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내에 한미일 정보공유 MOU가 처리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굉장히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기타 평화유지 업무라는 조항을 그대로 한다면 미국이 요청해서 해양안보 같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한미일이 연합해군을 구성해가지고 저쪽 말라카 협이라든가 센카쿠 열도라든가 거기서 페트롤을 하는 그런 파병을 하자 해도 이 법에 따르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이 미군을 따라서 전 세계에 아무데나 나갈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이런 법안을 국회가 헌법적 검토도 없이 국회의 권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말씀드리고 법사위가 물론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올라온 법안에 적법성, 헌법 합치 여부 같은 것들을 두루 따지는 상임위로서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무분별한 해외 파병 합법화 일상화하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 파견 참여 법안 부결하라. 오늘 정의당 소교 의원과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해당 법안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위험성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국방위원회가 국군 해외 파견 참여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상정 제2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국군 해외 파견 참여 법안은 분쟁 지역에 대한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 지원과 교육 훈련 및 기타 국제 평화 유지 등 헌법적 근거도 없는 각종 파병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해외 파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목적 파병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수행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위해 국군을 파병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 1항을 위반하고 5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방위라는 국군 사명의 범주를 넘어서는 파병이었지만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을 돕는 데 일조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국회는 또다시 다국적군 파병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정당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재난구호,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분쟁 지역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 지원이나 재난구호를 위한 비분쟁 지역 파병은 비교적 안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굳이 비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구호에 군대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소방대원, 의사, 긴급구호 전문가, 토목 전문 기사들이 파견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군대는 재난구조나 인도 지원에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사실이 세월호 구조 군안 활동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동원된 해군 함정들은 직접적인 구조 활동에 동원되기보다는 주로 민간 잠수사들의 침식 그리고 해상 탐색 등 부수적인 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위해 비분쟁 지역에 군부대를 파견하는 것 역시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경우 군사협력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원전 건설 수주의 부대 조건으로 끼워 팔기식으로 파견된 상업적 목적의 파견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에 대한 원전 수출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원 외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득실에 충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저가 입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원전 수주 계약 이면 내용과 군사비밀보호 약점 등 UAE 파병과 관련된 자료는 일절 비공개로 일관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모호한 추측성 평가만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부대 파견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자원외교 실패를 조사하겠다고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사후에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타 국제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파병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 사실상 모든 종류의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미 보유 시행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해석이 결코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령 2조 5호에는 국제평화 유지 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 부대 및 군용을 해외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정국의 요청에 의해 부대는 물론 개별 군 요원을 다국적군에 파견하는 것은 다국적군에 파견하는 것을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포함시키면 사실상 모든 종류의 파병이 합법성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온 국민이 우려하는 해양안보를 명분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연합해군을 위한 파병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군대 해외 진출법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의 잘못된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의 정신에 맞게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위헌은 위헌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위헌적인 파병을 국회가 나서서 사후에 합법화시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국회가 헌법과 국민 앞에 서약한 바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참가자 일동